오늘 이야기는 전남에 사시는 50대 남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15년 전쯤 있었던 일입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너무 무서웠던 경험이라 잊을 수가 없네요. 그 당시 30대 후반 건설회사의 현장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전 조그만 사업을 했는데 장사가 되지 않아 결국 문을 닫게 되었죠. 어린 나이도 아니고 경력도 부족했기 때문에 갈 만한 곳은 몸을 쓰는 현장직이 유일했습니다.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 해보는 거라 많이 서툴고 실수가 잦아 현장에 있는 작업 관리자에게 욕을 많이 먹었죠. 마음 같아선 그만두고 싶었지만 사업 실패로 인한 빚 때문에 힘들어도 참고 지냈습니다.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반년간 일을 하다 보니 점차 숙달이 되더군요. 사업 실패를 하고 나서 친구나 지인 누구도 만나지 않고 일만 했는데 반년 정도 하다 보니 조금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쯤 군생할 때 알게 된 친구를 만나기로 했죠. 딱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 만난 건 아니고 세상 사는 이야기도 하고 얼굴도 보려던 참이었습니다. 근처 횟집에서 소주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친구는 보험회사 영업직으로 근무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보험가입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며 농담을 하다가 친구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영업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진짜 기억에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2달 전쯤 경로당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보험가입차 전남 구례 쪽으로 출장을 가게 됐다고 합니다. 친구는 일을 마무리하고 차에 올라탔는데 어르신 한 분이 친구에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죠. 어르신은 보험가입할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같이 좀 가자고 했다더군요. 친구는 어르신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출발했고 대략 10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도착한 곳은 파란색 철문으로 된 옛날 시골집이었는데 어르신은 들어가지 않고 문 앞에 서서 전화를 하셨다고 했죠. 친구는 그 상황을 가만히 보고 있었고 잠시 후 집주인으로 보이는 중년 여자분이 나오셔서 들어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뭔가 섬뜩한 기분을 느꼈는데 그게 집안 곳곳에 이상한 부적이 붙어있고 낮인데도 불구하고 붉은색 조명 때문인지 굉장히 어두웠다고 했죠. 처음에는 무당집인 줄 알고 혹시 전 보는 곳이냐며 여쭤봤더니 무속인은 아닌데 비슷한 업종이라고 애매하게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친구는 업무를 끝내고 인사를 하고 나가려는데 중년 여자가 친구를 보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 살면서 타인에게 복수하고 싶으면 꼭 찾아오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보험 영업을 하면서 이런 분은 처음 봤고 집안 분위기부터 충격적이라 기억에 남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는 복수하고 싶은 사람 없냐면서 농담식으로 말하고 술자리를 끝냈죠. 친구를 만나고 2달 정도 지났을 때 현장 소장님이 바뀌게 됐고 작업 조건이 까다롭게 변했습니다. 기본적인 출퇴근 시간부터 변경됐고 작업 물량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었죠. 같이 일하는 분 중 현장에서 최고 고참 형님이 계셨는데 나이는 지긋하게 드셨지만 힘도 좋으시고 일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평소 실수가 거의 없는 분인데 그날 작업을 하다 실수를 하셨고 계획된 작업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죠. 그때 아들뻘로 보이는 현장 반장이 와서 반말로 욕을 하는데 형님이 죄송하다고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주변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욕을 하니까 듣는 사람도 민망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한마디 했습니다. 책임지고 마무리할 테니까 욕 좀 그만하시면 안 되냐고 했더니 저를 불러서 족장 설치팀으로 가라고 하더군요. 족장 설치는 현장직에서 힘든 업무고 추락 위험이 있어 외국인을 주로 시키는 일인데 반장에게 찍혀 그리로 가게 된 겁니다. 어차피 같은 현장이라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일보다 힘든 건 이유 없는 언어 폭력이었죠. 반장은 유독 저에게 힘든 일을 시키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모른 척하고 넘기려고 했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더군요. 정말 그만두고 싶었지만
다른 현장으로 간다고 해도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최소 일주일은 일을 못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죠. 그 시기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그런지 탈모까지 생길 정도였고, 사람이 얼마나 싫었으면 죽을 병이라도 걸렸으면 좋겠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보험하던 친구의 말이 생각이 났고, 평소 미신 같은 건 믿지 않는 편이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전남 주례로 내려가게 됐죠. 시골집이 모여있는 동네였고, 한참 걸어가다 파란색 대문을 보고 여기다 싶었습니다. 초인종은 오래전에 고장난 건지 눌러도 응답이 없었고, 저는 철문을 두드리면서 문 앞에 서 있었죠. 집 안에 사람이 없는지 한참을 기다려도 인기척이 없었고, 헛걸음했다 생각하고 그냥 돌아가려는데 맞은편 집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시더군요. 뭐 때문에 왔냐고 물으시길래 파란색 대문을 가리키며 여기 살고 있는 주인을 만나러 왔다 대답했죠. 할아버지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파란색 대문이 열리면서 친구가 말한 중년 여자가 나오더군요.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친구에게 들은 대로 조명 때문에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힘들 정도였고, 집안 곳곳에 부적이 여러 개 붙어 있더라고요. 중년 여자는 저를 보고 누가 소개해줬냐면서 물었고, 저는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책상 서랍에서 지푸라기로 만든 인형을 꺼내는 거였죠. 그걸 보고 나서 어이가 없었지만 속는 셈 치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지푸라기 인형에 혼을 집어넣으면 저주가 가능하다고 황당한 말을 하더라고요. 누구를 저주하고 싶냐고 묻길래 작업 반장 이야기를 꺼냈고, 중년 여자는 인형의 바늘을 꽂고 혼잣말을 시작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주 대행을 진행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후불제로 이루어지고 효과가 있으면 입금하라고 하더군요. 그 당시 100만 원이라고 했으니 지금으로 따지면 직장인 한 달 월급 정도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그냥 미신이라고 생각했고, 후불제에다 무슨 일이 생기겠냐며 안일하게 생각했죠. 그리고 제가 일하는 위치, 반장 이름과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고서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그 집을 빠져나오면서 상담을 했던 탓인지 답답한 게 조금은 풀리더군요.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이 지났을 때 사건이 터졌습니다. 작업 반장이 집으로 가다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전치 4주 부상을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기분은 정말 찝찝하고 이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 반장이 출근했고 우연히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묻지마 폭행을 당하고 나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범인은 외국 사람이라고 했다더군요. 그런데 이미 출국을 해버려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곳에 다녀오고 그런 일이 발생한 게 정말 섬뜩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찾아갔던 그곳에서 계획적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닌지 의심이 들었지만 그 문자를 받기 전까지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장이 출근했던 그날 밤 저에게 문자가 한 통 왔는데 처음 보는 번호였고 상단에는 은행 계좌번호, 아래에는 계속 진행할 거냐는 내용의 문자였죠. 정말 혼란스럽고 무서웠습니다. 제가 의심했던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2번 다시 하지 않겠다고 답장을 했고 입금을 안 하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할 것 같은 기분에 곧바로 입금을 했죠. 그리고 다음날 반장 얼굴을 보기 힘들어 일을 그만두고 한동안 힘든 날을 보냈습니다. 화가 나는 마음에 찾아갔던 곳인데 그런 곳인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고 만약 알았더라면 하지도 않았겠죠. 그 당시 저는 보복을 당할까봐 신고도 하지 못했고 후회와 죄책감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정말 무서운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